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AI 시대의 대학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서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AI를 현장에서 사용하심에 있어서 많은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AI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예, 정확히 보자면 우리가 2024년도쯤에 AI를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화의 물결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AI를 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AI를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남의 일처럼 그냥 뭐 잘 쓰는 사람들은 쓰겠지. 그리고 나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 물결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는 이 AI 시대에 AI라는 거를 도저히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AI를 대할 때 사실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생기죠? 바로 AI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AI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 학생들이 전부 AI를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AI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AI 없이는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학생들도 AI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주던 혹은 내가 어떤 강의를 하던 강의 계획을 만들던 PPT를 작성하던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던 이런 모든 행동에 AI가 이젠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학습 현장에서 AI에 대해서 좀 배제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종의 관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AI 덕분에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속도 면에서 특히나 많은 것이 변했죠.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 능력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는 지식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것을 AI한테 물어봅니다. 즉 검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주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검증을 거치거나 재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모든 정보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 오픈되어 있는 정보 안에서 너희들이 더더욱 더 많이 찾고 소위 말해서 딥서치, 깊게 탐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남용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그냥 다 AI한테 맡겨버립니다. AI는 앞으로도 더더욱 더 경량화되고 편의성이 더 증대되고 사용하기가 점점 쉽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AI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AI의 남용은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좀 더 심화된 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재 AI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전개될 AI 시대에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 2배, 3배, 10배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단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AI들은 생성형 AI, 즉 이걸 뭐라고 합니까?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LLM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죠? Large Language Model, 즉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같은 그러한 생성형 AI, 멀티모달이라고도 합니다. 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업무, 모든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4가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그 중에서 내가 주특기로 혹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AI는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데 무료로 쓰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미지2라는 최근에 아주 괜찮은 이 엔진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굉장한 퀄리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를 사실 제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제미나이는 아마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캔버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 제작도 되고 인포그래픽 그리고 PPT 슬라이드죠 등도 너무나 편하게 제작할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적으로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 3번째, 클로드입니다. 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꼭 사용할 만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AI고 현재 가장 뛰어난 AI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클로드는 우리가 어떠한 스킬, 문서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문서 작성을 할 때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고민들을 몇 번씩 하게 돼요. 근데 클로드를 사용할 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어느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챗GPT는 일반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은 무난한
수준이고요. 이미지 2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무료로 써도 무방하다. 예, 무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내가 만든다. 그리고 특히 제미나이는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노트북, LM이나 혹은 플로우 같은 이미지와 영상 제작,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나온 거라서 유료 결제를 해두면 구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유료 결제 할만하다. 클로드는 저는 유료 결제를 꼭 할만한 AI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 작성이 워낙에 뛰어나고 물론 그만큼 사실 토큰이 빨리 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기에 조금 한계성이 있어요. 마지막 그록입니다. 이 그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록이 사실 무료로 쓰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능이 워낙 뛰어난 편입니다. 이 그록이 기본적인 이 사업 계획 같은 부분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뛰어나요. 아주 서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록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록이 사실은 이미지 제작도 뛰어나고 영상 제작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해야 근데 이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이미지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무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영상은 유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상을 많이 만든다. 영상을 많이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록을 유료 결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로 뛰어나고 특히나 이 영상의 숫자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뭔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들 때 아주 굉장히 쓸만하다. 그 밖에 다양한 응용과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죠? 강의 자료에 PPT 같은 걸 만들거나 강의 계획서를 제작하거나 워드 파일로 만들거나 이런 등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년도 거를 답습하거나 다른 사람이 했던 강의 계획서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응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만의 창의적인 걸 충분히 여기 있는 LLM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제는 챗GPT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챗GPT의 화면입니다. 우리가 PC 버전도 되고요. 모바일로도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로 써도 괜찮다. 하지만 무료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창은 이 사이드바, 사이드바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GPT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GPT 탐색, GPT 탐색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받아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GP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GPT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GPT의 현재 이미지 생성 기능은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아주 쓸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쉬운 거부터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강아지가 즐겁게 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던 어떠한 명령을 내리던 이 AI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명령을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하면 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어줘, 어떤 걸 해줘라고 정확하게 해주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도 물론 쉽게 잘 알아듣고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1이 좋아요, 2가 좋아요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저는 2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 이제 취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횡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세로, 스토리, 가로, 와이드 스크린. 자, 와이드 스크린, 일단 스토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로 이렇게 변경하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만든 걸 이런 식으로 바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챗GPT가 이미지 만드는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이건 뭐 예전부터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비율이 바뀌었죠. 원래는 요런 비율이었는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이 선택은 이 이미지 안에서 뭔가를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선택 누르고, 자, 이 공 보이죠? 이 공을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럼 공이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편집 내용을 써볼게요. 네, 이렇게 공을 삭제하고 걔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의 이미지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단지 이제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느냐? 바로 직접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따라 이미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형태를 먼저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는 그냥 예쁜 고양이보단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자, 최종 조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디서, 어떤 스타일 연출, 자, 실제 예시, 이렇게 나왔죠? 자, 추가로 넣으면 좋은 옵션들, 구도, 카메라, 조명, 품질, 색감, 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실제 예시를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자, 요 실제 예시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를 기본적인 상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이미지 2의 어떤 능력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빨리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아주 이 색감이나 이 구도나 이 뒤에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너무 예, 잘 만들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제미나이입니다. 아까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2라는 새로운 생성 엔진이 생겨서 잠깐 소개할 겸 보여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많이 만들기에는 솔직히 효율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아이폰보다 이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기도 하고, 그런 갤럭시 폰에는 기본적으로 또 제미나이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선 이미지 생성이 매우 좀 쉽고 좀 빠른 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말을 해도 되고, 이 도구에서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와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놀고 있는 분위기를 제작해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챗GPT에 비하면은 그래도 무료 사용자한테 좀 더 토큰을 좀 할애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무료로 사용해도 꽤 많이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노바나나 2로 이렇게 지금 로딩 되고 있죠? 나노바나나 2가 이미지 퀄리티가 아주 괜찮아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아까랑 이미지 퀄리티 한 비교해 봐도 굉장히 괜찮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여기 보시면 이 PC로 제작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텍스트도 누를 수 있어요. 강아지.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넣을 수 있다. 완료. 하면 이 상태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어요. 네,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만드는 잼을 해보겠습니다. 이 잼이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거든요. 자, 왼쪽에 옆에 있는 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제미나이는 핸드폰이랑 연동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PC로 작업하던 거 이미지를 핸드폰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간단한 작업도 물론 쉽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뭐 영어로 처음 나와 있는 거 이쪽은 슈퍼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잼을 하고 나서 해볼게요. 자, 밑에 내려가면 잼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잼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어떠한 그 과정에 맞는 이미지를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핫컷, 만화, 제작.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습을 통한 거니까 뭐 반드시 꼭 이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그 기본적인 제작 방식을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로 사컷 만화 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사컷 설명에도 사컷 만화 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요청사항. 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청사항에다가 3D 카툰 스타일로 제작해줘. 네. 참고로 이 AI한테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존댓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친근한 반말 스타일로 합니다. 자, 3D 카툰 스타일로 제작해줘. 내가 어떤 주제를 말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제작해주고, 혹은 주제를 물어보는 경우, 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까라고 하면, 너가 주제를 먼저 서치해주고, 그 이후 결정 나면 그 주제로 팝컷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거야. 요렇게 한번 기본적인 요청을 할게요. 자, 이런 잼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이유는요. 반복적인 내가 작업을 할 경우 요런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기본 도구가 있어요. 이 기본 도구에 이미지 만들기 뭐 등등인데 이거는 안 누르고요. 이 지식에다가 뭔가 추가하면 뭐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하거나 포토에서 구글 포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코드 가져오기 노트북 LM 같은 걸 끌고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음 과정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가장 쉬운 스타일로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걸 만들 때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말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제작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 혹은 내가 주제를 물어보는 경우 그걸로 서치하고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누르면요. 이 잼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 채팅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잼은요. 언제든지 여기 왼쪽에 있는 잼을 누르면 그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보기 전에 이 제미나의 기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면 이 도구라고 돼 있죠. 여기 뭐 이미지 만들기, 영상 만들기, 캔버스, 딥 리서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면 이미지 만드는 거에 특화돼서 만들어 줍니다. 동영상 만들기는 이 제미나이를 유료로 할 경우에 동영상 만들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캔버스는 인포그래픽, 그다음에 슬라이드, 발표 자료,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딥 리서치는 웹에서 뭔가를 이제 서치하거나 할 때 좀 굉장히 깊은 서치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음악 만들기 이제 음악 만들어주고요. 이런 것들 가이드 학습 이제 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미지 만들기, 캔버스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뭐 이런 건 가장 기본인데요. 노트북 LM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것도 노트북 LM 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빠른 모델, 사고 모델, 프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고 모델이나 프로로 할 경우에는 좀 더 이미지 제작을 할 때도 좀 더 개선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빠른 모델로 그냥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면 빠른 모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나오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뭘로 물어볼 거냐면, 네, 어떤, 상황극, 상황극을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까? 자, 요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유머러스한 상황극 아이디어 5가지, 뭐 상사의 숨겨진 비밀, 네, 소개팅의 대반전, AI 면접관의 배신, 엉뚱한 알바생, 초능력 가족의 일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이게 뭐 자기가 맘대로 추천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3번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3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3D, 3D 캐릭터 스타일로 제작해줘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노바나나 2 로딩 중이라고 나오죠? 일반 모델에서도 나노바나나 2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 제작하는 것만 어느 정도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매우 쉬워져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정말로 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요? AI 면접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여기 뒤에 있었다. 사실은 제가 다 연기한 거예요. 감독님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편집하면 좀 더 재미있고 이제 웃기는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겠죠? 예. 요런 거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카드 뉴스 같은 데에도 쓰일 수 있고 인스타툰 같은 거 제작할 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잼으로 만드는 걸 한번 배워봤습니다.